정치의 뉴스 직격 월요일마다 여러분들 찾아오시는 반가운 두 분입니다.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전에 제가 질문 드리려 했더니 오늘 합시다라고 가셨던 질문 기억나시죠? 네. 내일 대선 결과 두 분의 정치부 오래 취재하신 대기자님들은 내일 대선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느냐. 뭐 이건 여론조사 인용 말고 순전히 두 분의 감과 오랜 취재 감각에서 나온 이야기.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말이죠. 서은영 기자는 어떻게 여론조사는 아니고요. 예. 득표율 예측 이런 게 있습니다. 예. 한겨레 신문이 뭐 메타 분석인가 해갖고 쓴 기사죠. 예. 공표 금지 예. 기간 전에 한 모든 여론조사를 메타 분석이라는 방식으로 해서 한겨레 신문하고 STI 예. 득표율 예측을 했는데 지금 우리 예측하고 대략 비슷해요. 이재명 후보가 50% 정도 득표율. 예. 김문수 후보가 39% 정도, 이준석 후보가 한 10% 정도. 예. 여기는 권영국 후보는 안 잡혔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칠게 얘기하면 뭐 5대 4대 1 뭐 이 정도. 뭐 여기서 내일 이제 투표가 바로 내일이기 때문에 뭐 외계인 침공 같은 이변이 없는 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성한영 기자는 그 분석에 전적으로 동의하신다. 그렇습니다. 대략적인. 그래서 한겨레 신문이 메타 분석이라는 기법을 활용을 해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들을 나름대로 분석 전망해서 그 도출해낸 수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허민 전 기자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이 그 메타 분석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분석들을 내놨어요. 내놓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깜깜이 선거, 즉 여론조사 결과 공표되기 직전까지의 140몇 개 기관인가요? 그 메타 분석한 건데 공표가 금지된 그 일주일 사이에 많은 이제 실언, 실수, 변수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 여론의 변화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그 예상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뭐 누차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탄핵으로 인한 거리 선거에서 탄핵당한 정당의 후보는 30%를 득표하기 어렵다. 나머지 70%는 이제 탄핵을 소추한 정당, 탄핵 소추를 주도한 정당이 가져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워낙에 광범위한 그 여론 대중의 비호감들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6대 4로 줄어들 수 있다. 60대 40 이런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60대 49도로 쭉 왔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김문수 후보는 이 그 공식 후보가 되고 지금 한 달 선거운동을 하는 시작할 때만 해도 이재명 후보의 절반 정도로부터 출발을 했었거든요. 예, 아실 겁니다. 아마 뭐 44대 22 뭐 이런 식의 절반으로 시작을 했던 건데 지금 사실 그때만 해도 예측하기 어려운 추격전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일률적으로 5대 4대 1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이게 물론 이제 저는 이제 투표율 한 75에서 80%에 근접한 투표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고 투표율이 그거보다 더 떨어지면은 좀 뭐 더 벌어진다고 보는데 이 막판 실현 실수 그 TKPK 투표율 요 최대 변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여전히 이제 그 변수값으로 놓고 나서 보면 저는 이재명 후보가 45에서 49%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김문수 후보는 40%에서 45%까지 가져갈 수 있다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아니죠. 45에서 49. 45에서 49. 이재명, 김문수 40에서 45. 그러니까 약 5%포인트 정도가 벌어져 있는 상황 아닌가.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최소값과 김문수 후보의 최대치는 비슷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준석 후보는 뭐 저는 10% 이내 5에서 9%까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서은영 기자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뭐 전망의 영역에 속하는 거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그 수치에서 빠진 게 이준석 후보의 성폭력 여성 혐오 발언 이런 거, 또 유시민 작가의 뭐 학력비하 여성차별 발언 이거는 반영이 안 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각각 이준석 후보하고 유시민 작가가 당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재명
후보한테 좀 악재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조정 예. 될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선거운동,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그 이후에 이른바 깜깜이 선거 기간 지난달 말부터 오늘까지 여러 변수들이 돌출돼서 각 정당 또 후보들 간의 설전은 벌어졌지만 그것이 미치는 전체적인 득표율의 영향은 두 분 생각하시기에 뭐 1에서 한 2%포인트 정도 뭐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그거보다 더 크게 충격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이번 대선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자체를 흔들 정도로 대형 변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허민 전임 기자하고 성한영 기자 이번 대선은 이제 대선을 하루 앞두고 그러니까 어떤 대선이다라고 주변 분들이 물어보시면 이번 대선은 어떤 대선이다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실제로 그런 질문 많이 예. 받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선이다. 윤석열 대선이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 3일 계엄하는 바람에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고 그래서 6월 3일 대선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또 특이하게 이재명 후보가 뭔가 좀 실수를 한다거나 뭐 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타나서 도와줘요. 최근에 이제 유시민 작가가 뭐 좀 여러 가지 논란성 발언을 했는데 또 이재명 후보가 어려움에 처하니까 여지없이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타나서 김문수 후보를 찍어달라 이렇게 오죽하면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얼씬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예. 이번 대선은 윤석열 대선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게 이른바 뭐 적대적 공정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셈이죠. 예. 결과적으로. 예. 예. 자, 허민 기자님. 지난 22년도 대선 때 3년 전 대선 때를 저희가 축약해서 비호감 대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대선도 그런 면에서는 비호감 대선의 측면을 상당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송 선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김문수 후보는 비호감 이전에 굉장히 낮은 지지율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자기의 낮은 지지율을 그 이제 소위 말하는 파파미 파도 미담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전 또는 SNS를 통해서 전달해가면서 상당히 자기 진실성을 보여주면서 그걸 회복해 왔던 선거인데 그때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것을 까먹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대 윤석열 전 대통령 간의 비호감 대선 구도로 쭉 이어져 왔다. 그 가운데 계속 퍼스트 무버의 자리를 지켜온 이재명 그리고 패스트 팔로워의 자리를 가져왔던 김문수 이 추격전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내일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결과가 나온다면 참 시간이 없었다 뭐 이런 생각을 김문수 후보 측에서 많이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겠죠. 예. 예. 이재명 후보는 뭐 이게 사실상 세 번째 도전이고 본선은 두 번째 도전 아닙니까? 이미 대통령 선거에 도전한다는 건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다는 뜻일 테고 김문수 후보는 지난 비상계엄 직전 그때만 하더라도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생각을 뭐 본인도 그 경사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생각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토론에서도 이제 그런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확실히 김문수 후보는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한 것 같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예. 또 이제 의외로 이재명 후보가 토론을 뭐 잘했다는 의견보다는 잘 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아니 3년 전에 대선을 치렀는데 왜 이럴까 궁금해서 이제 민주당이 알만한 의원들한테 좀 물어봤더니 지난 3년 동안 재판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이 공부를 할 시간이 없었다. 이게 반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지금 수치상 굉장히 많이 앞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지막까지 이거 방심할 수 없다 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초조한 기색을 가시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선거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뭐 호랑이가 토끼를 잡을 때도 끝까지 전력을 다한다 하듯이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 순간까지 굉장히 좀 절박한 태도를 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어쨌든 여러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앞서는 것도 있고 뭐 조금 앞서는 것도 있지만 쭉 앞서왔던 것이 사실인데 이 정도로까지 이렇게 좀 말하자면 자기 이제 진정성을 해치는 에피소드를 남길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가 저는 이제 물론 이재명 후보
본인의 입으로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당초 나올 때는 민주당 내 이제 여러 스태프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지만 짐 로저스의 지지 선언 같은 거. 예. 네, 사실은 짐 로저스의 지지 선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지지 선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짐 로저스 측에서 뭐 언론사에다가 이제 메일을 보내서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를 사실 했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었던 네, 모르고 있었던 네. 내용이죠. 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왜 앞서가는 사람이 이렇게 좀 무리한 방식으로 진정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나라고 하는 게 저는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호텔 경제학도 이게 노쇼 경제학인데 네. 짐 로저스도 뭐 이게 뭐 지지 선언을 했다가 갑자기 걷어들인다 뭐 그래서 노쇼 지지 선언을 한 건지 그래서 호텔 경제학에서는 노쇼를 해도 돈이 돌고 돌아서 경제 순환이 되고 경제는 발전한다. 그러면 노쇼 지지 선언을 해도 결국 지지율은 올라가고 그럼 정치는 발전한다 뭐 이런 건가? 그래서 저는 이런 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막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 로저스가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은 투자자. 그렇긴 하죠. 예, 예. 그래서 아마도 특히 남북 관계 앞으로 또 그 중간에서 매개했던 사람들 보니까 뭐 개성공단 전 이사장 네. 뭐 이런 분들이 했던 걸로 봐서는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지지 선언을 공개를 했는데 막상 공개가 되고 나니까 오늘 이게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 갖고 뭐 기자들이 직접 짐 로저스 측에 이메일 보내고 이메일 답변 받고 그렇게 됐죠. 예. 성환영 기자 생각은 어떠세요? 비슷합니다. 아무튼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축구로 치면 자책골이 좀 많았어요. 뭐 누가 물어본 게 아닌데 스스로 얘기하다가 뭐 여러 가지 실수를 하고 또 뭐 그걸 뭐라 그러죠? 즉흥 발언을 영어로 뭐 보통 애드립이라고 하죠. 예. 애드립? 네. 그게 너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민주당 안에서 미리 준비해 주는 분들 연설문이나 유세 준비해 주는 사람들이 제발 그 좀 즉흥 발언 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즉흥 발언이 그 전보다 많이 줄었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한 절반 정도는 전장 즉흥 발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선거 운동은 다 끝났지만 모르겠습니다. 내일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이제 곧장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아무튼 정치인으로서 그 즉흥 발언은 좀 안 하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을 꼭. 자, 한 가지만 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지금 즉흥 발언 관련인 건데 바로 오늘 오전에 또 김어준 씨가 하고 있는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예. 네 대법원에서의 자기 그 선거법 그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 보셨죠? 예. 네 대법원에서 깔끔하게 기각해 준다고 해서 네, 이렇게 또 고전에 또 뭐라고 했냐면 대법원과 우리 측에서 소통을 했습니다. 그 소통이라고 하는 게 이런저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뭐 제가 직접 들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네. 예, 예. 그래서 대법원에서 우리 측이 소통을 했는데 깔끔하게 기각해 준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서 당황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왜 함부로 하는지 이거 사실 심각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굉장히 심각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법농단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발언이에요. 대법원과 소통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이런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는 건지 김문수 후보가 벌써 뭐 이제 법원과 내통 실토하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유시민 그 씨가 설란영 여사에 대해서 붕 떠 있다. 자기 주제를 모르고 뭐 이런 식의 붕 떠 있다 그랬는데 정작 이재명 후보가 지금 붕 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붕 떠 있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꾸 이제 그런 실수를 계속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오늘 한 말은 일종의 전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법관 한 사람이 결정하는 거면은 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했다가 생각을 바꿔서 저렇게 했다. 근데 이 결정을 한 사람이 무려 12명입니다. 네. 그럼 그 대법원장이 좀 그냥 기각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자 그랬다. 그걸 입장을 뒤집어 가지고 아니야 이거 뭐 어떻게 하자. 이건 이 대법관 12명의 이 구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굉장히 무리한 얘기다. 진짜로 불필요한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재명 후보에게는 뭐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에서 공세의 빌미가 되는 발언을 스스로 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마이너스가 되긴 될 거다. 매우 마이너스가 예, 됐죠. 예. 매우 마이너스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선거는 이제 뭐 몇 시간 앞으로 닥쳐왔고 아마 이런 것 저런 것 다 이게 고정 지지층 내지는 마음을 굳혀진 사람들한테는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네.
자, 두 분도 오늘 아마 뉴스에서 그 후보들의 마지막 유세, 지금 물론 계속해서 유세를 하고 있고 오늘 저녁에 마지막 유세가 예정돼 있습니다만 오늘 기자회견들 하고 뭐 유세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기자회견 중에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싶은 내용이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고 두 분의 마지막 이야기 들으면 오늘 방송이 끝날 것 같은데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오늘 마지막 호소 한번 들어볼까요? 이곳 성남은 정치인 이재명이 만들어진 곳입니다. 소년공 이재명이 고난도 겪었지만 꿈도 키워낸 곳입니다. 저의 정치적 고향 성남에서 약속드립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비상계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저와 국민의힘은 깊이 반성하며 국민의 뜻과 염원을 받들어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어제의 부로 저는 윤석열, 전광훈, 황교안, 결국 계엄과 그리고 지금까지 태극기 부대, 부정선거가 총출동해서 지원하는 후보가 김문수 후보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는 독재자가 될 그런 운명을 가지고 선거에 뛰어들고 있다. 그래서 강력하게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 후보의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에게 하는 호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이야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계엄에 대해서 다시 사과드립니다라고 하는데 원래 처음에 촬영한 우리 기자들이 촬영한 원본에 저는 잡음이 좀 들어가 있었다는 점 그 부분 좀 미리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어떻게 한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6시간 한 6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지난 대선 한번 평가가 필요해 보일 것 같은데 뭐 총론적으로 평가해 주셔도 좋고 이준석 후보에 집중해서 평가해 주셔도 좋고요. 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여러 가지 노력도 했고 고난도 겪었죠. 그런데 이게 현재 정치 상황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운명적으로 지금 당선이 유력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소년공 시절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초심이 좀 변치 않았으면 네.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김문수 후보는 사과를 다시 한번 했는데 너무 늦었어요. 예. 좀 아쉽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준석 후보는 이게 이른바 재상 후보 전술로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선전을 했다. 이렇게 예. 평가하고 싶습니다. 허민 기자님의 네. 평가는 이재명 후보는 역시 뭐 비슷한 출발인데요. 성남 자기 정치적 고향 그리고 소년공 시절부터 회상하면서 아주 비장미가 넘쳤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서울 강북 강서구 다 돌고 여의도까지 와서 여의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회 계엄 해제 현장 아니겠습니까? 10초 남았습니다. 네, 예. 그런 거고요. 김문수 역시 계엄 사과하고 경선 후보 원팀 통합을 강조했던 뭐 그런 것들이 인상적이고요. 예. 이준석 후보는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죠. 김문수로는 못 이긴다. 단일화해도 승산 없다. 예. 저는 속마음이 드러났다 보고 저는 이 선거에서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이 보수 진영의 패배 선언을 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돈 비용을 좀 보존해 달라는 호소를 한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직격 대선 당일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